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옵션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징주 혹은 관심주 요 섹터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특징주 및 관심주란에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관심주나 특징주 중에 매수할 만하다, 이런 건 어디쯤 되면 매수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주식들은 매수 관심으로 괜찮지만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혹은 뭐 제가 특징주 관심주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따라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 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그럼 굳이 오늘의 특징주 관심주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과 어떤 기법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거, 그것을 적용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기법이나 내용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거에 통용이 된다. 꾸준히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수익을 내는데 활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하다가 이제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주식, 그 다음에 과거에 뭐 관심주라고 했던 주식들이 걸리면 또 자랑도 좀 하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갈 겁니다. 요 점 참고하시고, 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죠. 20%가 넘습니다. 우선주하고 합치면 20%가 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번 주가 만기주고 내일 모레가 쿼드러플 위칭되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삼성전자의 지지와 저항을 잘 참고하시고, 파생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 대응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내용, 초보자가 반드시 초보 투자자는 여기를 집중하라, 그죠? 막 이런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마인드 컨트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요 말씀도 드릴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그면 거의 하락 추세의 끄트머리에 와 있죠. 이게 하락 채널에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는데 가운데를, 이건 중심 이론이에요. 가운데를 딱 그면 중심이 위에 있는 하락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하락 추세에 있어도 그 채널의 상단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찍어서 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랜덤하게 가는 겁니다. 랜덤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을 그면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 기법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해드리면 관심 갖고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하락 추세를 글 때는 고점과 고점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도 하락 추세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추세를 걷을 경우에, 여러분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걷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하락 추세를 벗긴 게 된 거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하락 추세를 벗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채널을 긋고 가운데를 딱 자르면 여기가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하락 채널의 위쪽에서 있었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중심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론 주추세의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저 때는 그랬는데 그죠? 예,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뭐 보면 자, 다시 이거를 떠서 그러니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과학적. 자, 하이닉스가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벗겼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서 아니 주식 시장을 분석할 때 이제 아까가 아니고 과거에도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그럴 때 중심이론 강의할 때 그러니까 중심이론 강의할 때하고 또 헷갈렸네 또. 자, 중심이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겨버리면 차익 매물, 경계 매물 혹은 눌림목 혹은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벗기자마자 그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한참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기면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기는 시점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왔을 때는 사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매수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또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지우고 자 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은 이제 저걸로 하니까 저게 귀찮네. 그죠? 지금 시점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에서 관계한 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죠? 요런 게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인데 이거 마스터하려면 예전에 제가 이토마토에서 12년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이 막 1년, 2년, 3년씩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이.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고점과 관계된 저점에서 같은 각도, 이 각도와 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는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삼성전자로 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배우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림을 그렇게 긋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조만간에 이것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강력하게 돌파할 확률은 좀 떨어져요. 다만 아까 가르쳐 준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하락 추세를 벗기면 언젠가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차익 매물, 경계 매물, 눌림목 혹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관심이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보류.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예, 올라갈 수 있지만 보류. 대신 뚫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사이즈가 좀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다만 주식시장이 조정을 완료하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분석해 주는 것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아라. 그죠? 예, 그 개념으로 삼성전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더라도
46,000원에서 48,000원 부근, 여기가 삼성전자는 단기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올라가더라도 세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곁들여서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요번 타이밍에는 지수 선물은 275까지 정도만, 요 정도까지만, 그죠? 예, 요 정도까지만 보시라고 한 것과 삼성전자 설명을 보니까 얼추 비슷하죠. 여러분, 대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죠?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42,000원이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21선 혹은 121선, 이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는 21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 급락할 확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270부근으로 내려오면 부침이 있더라도,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61선, 121선 쪽으로 반등 우세를 봐라. 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보는 분들은 같이 생각해야 돼요. 46,000원 돌파 여부. 설령 돌파하더라도 48,000원은 돌파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은 지수도 경계, 삼성전자도 경계. 대신 삼성전자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42,000원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21선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의 역할이 되는 것이니까 조정을 받는다면 거기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분석과 주식시장의 분석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녹화를 뜨는 김에 아까 하이닉스까지 얘기해 드려 볼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단점이죠. 하이닉스를 보면 자, 제가 어젠가 동영상 뜰 때 이 각도를 얘기한 적이 있죠. 각도와 각.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탈됐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까 내가 추세선을 그을 때 여기를 걷고 요렇게 걷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으면 이 고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면 하이닉스는 7만원에서 이 라인이 상당히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다른 낙폭과대 주식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위치에서 치고 간 주식이 많은데 하이닉스가 요새 유독 약한 게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IT 섹터에 자, 오늘장 급등했던 IT들 보면 원익 IPS도 비슷한 거예요.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를. 여기. 그죠? 예. 원익 IPS도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도 그렇죠?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얘도 하이닉스하고 이게 비슷하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AP 시스템도 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하이닉스. 보세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하고 쟤들은 강했어. 왜 그럴까요? 아까 원맨시에서 했던 얘기. 하이닉스는 지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급등하기 쉽지 않은 어떤 지수의 흐름이 급등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급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게 빠르죠?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이쪽에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그죠? 예,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그죠? 예. 이쪽으로 왔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1000만 주 이상이 터지면 7만 5천 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단기. 그죠? 예, 단기적으로 요 지점이 저항의 역할이다 정도 보시고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시장을 볼 때 같이 참고를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지? 저 정도면은 자, 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까지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은 조금 다르죠. 셀트리온의 기술적 흐름은 최근에 셀트리온이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고점과 고점을 그으면 이렇게 하면 셀트리온도 아직은 하락 채널에 갇혀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이 주식은 채널 자체가 여기에서 채널을 그으면 셀트리온은 하락 채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 밑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 각도로 그리면 채널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중심은 가운데를 짜게서 쭉 그으면 채널은 되게 밴드가 큰데 중심은 위에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차하면 올라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 하락 채널을 벗기려면 거래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거래가 급증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매수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하락 채널에 이게 처음에 이 마지막 이 채널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셉니다. 이게 만약에 운이 없어갖고 급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채널 자체는 여기까지도 이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셀트리온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가 좀 되세요? 대신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셀트리온은 매수 추천은 잘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거래가 급증하게 되면은 이제 요번에는 세 번째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면 일종의 쐐기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뭐 하지 마시고 저도 셀트리온보다는 더 좋은 주식이 월등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제약주를 하실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쪽을 관심 갖는 거 그게 좋고 이걸 갖고 있거나 그래도 매수 관심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해주는 기술적 분석을 잘 참고하면 돼요.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여기가 셀트리온의 저항이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7만 5천 원이 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 밴드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까지 요번 만기 때 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주식의 어떤 지지 저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세 종목의 지지 저항만이라도 잘 참고하시고 주식시장 지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요번 만기를 지나면 될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세 개의 주식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한 매수 의견을 주고 싶은 종목은 아직은 없다. 그렇죠? 예,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